안녕하세요. 취업을 위한 실무 MS 워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은희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이용하여 MS 오피스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서 작성의 시작부터 고급 기능을 활용한 MS 워드의 전반적인 기능을 배움으로써 회사의 실무자에게 필요한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습과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해 직접 문서를 다뤄보고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제공되는 실습 파일을 꼭 함께 이용하여 학습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MS 워드의 시작과 화면 보기, 옵션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금과 같은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화면에서는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주거나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열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할 때 새 문서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아무것도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문서 양식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식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서식 파일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주제 혹은 분위기와 유사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이 서식 파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서식 안에 대부분의 양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용을 변경해서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새 문서를 통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문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가 열렸을 때 아무런 내용 없이 비어있는 페이지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 페이지 안에다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자, 이 문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있는데요. 자, 그 작업은 바로 페이지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를 상단에서 찾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문서 작업은 대부분 인쇄용 보고서의 목적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 이 용지가 어떤 크기의 규격으로 작성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서 이 크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현재 MS 워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A4라고 하는 용지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다른 용지 규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원하는 규격의 용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혹은 기타 용지 크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직접 너비와 높이 값을 지정해서 임의의 용지 규격을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페이지 설정에서 용지의 크기를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유는 문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 용지 규격을 변경했을 때 용지 규격은 크기가 다르다라는 의미이므로 문서 안에 작성되어 있는 이 형태, 레이아웃이라든지 작성되어 있는 글자의 위치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작성했다가 추후에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게 되면 그 흐트러진 레이아웃의 문서 형태를 다시 다듬어 주어야 하는 어떤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문서 작성 전에 반드시 미리 용지의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용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용지 방향은 문서를 세로 방향 문서로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가로 방향의 문서로 작성하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메뉴입니다. 대부분은 세로 방향 형태의 문서를 이용을 하지만 어떤 경우 가로 방향의 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본문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여백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 문서 안에 이렇게 회색 줄로 표시되어서 여기까지가 여백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 여백에는 머리글이나 바닥글과 같은 요소가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텍스트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의 여백을 역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페이지 설정의 여백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기본으로 설정된 여백이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가 좁게 혹은 보통, 넓게 등과 같이 여백의 크기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여백의 값도 역시 사용자 지정 여백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백의 값을 센티미터 단위로 직접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여백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크거나 혹은 너무 좁을 경우 문서의 어떤 모양새 혹은 가독성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적절한 크기로 잘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는 작업은 바로 저장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본문이 하나도 입력되어 있지 않지만, 자,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의 문서를 저장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서를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화면상에 보여지게 될 텐데요. 처음으로 문서를 저장할 때에는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기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주셔서 문서를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문서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자, 문서의 이름을 문서 1번으로 해서 저장을 해보려고 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워드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워드 문서의 확장자는 DOCX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형태의 문서로 저장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워드 문서로 저장이 되어야지만 MS 워드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다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문서가 저장이 되면 상단에 문서가 저장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문구가 표시가 되고요. 자, 문서 저장된 이 파일명이 역시 상단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저장을 계속 하실 수 있고요. 좀 더 빠른 저장을 위해서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기능, 자, 또는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서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를 눌러주시고 열기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열기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곳에서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제공받은 실습 파일, 그 파일이 있는 폴더 경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실습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문서가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작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서 작업을 하는 중에 이 화면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기라고 하는 그룹에 현재 보기가 인쇄 모양 보기라고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의 편집 작업을 할 때 바로 이 인쇄 모양 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쇄가 되고자 하는 이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여백 부분들도 함께 보면서 용지를 전체 모습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 문서를 읽기 모드라고 하는 형태로 눌러주셔서 자, 이렇게 페이지를 읽기 모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의 보기가 되겠죠. 자, 이 읽기 모드를 빠져나갈 때에는 키보드에 있는 ESC 키를 눌러서 다시 인쇄 모양 보기로 이동을 할 수 있겠고요. 웹 모양 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를 이제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대로 문서를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개요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문서 안에 개요 설정되어 있는, 개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문서의 그 주제와 소주제 등을 분류하는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개요를 보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확인을 하는 보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보기 모양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인쇄 모양 보기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확대 축소라고 하는 영역에 오시게 되면 이 문서가 지금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이 화면에 보여지는 크기, 실제 용지의 크기가 아니라 화면에서 보여지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한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 한 페이지예요. 자, 화면의 어떤 그 해상도,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사이즈에 맞추어서 한 페이지가 전체가 다 보이는 크기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여러 페이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 화면 모니터 해상도 규격에 맞춰서 페이지가 최대한 보일 수 있는 크기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너비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 왼쪽과 오른쪽이 역시 여러분들의 모니터 해상도에 맞추어서 꽉 찬 화면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좌우의 너비를 맞췄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야 전체 페이지가 확인이 될 수 있겠죠. 100%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문서가 100% 사이즈 크기 비율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외에도 확대 축소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백분율 비율을 지정을 해서 화면 보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에는요, 이 보기를 좀 변경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요 집중되는 화면을 보고 싶다 하면 보통 너비를 맞추거나 이렇게 100% 비율로 화면 보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문서 작성이 거의 다 되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페이지 보기 혹은 여러 페이지 보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 레이아웃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의 단계에 따라서 보기를 자유롭게 변경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편집하다 보면 이 문서의 이 간격이라든지 거리값 같은 것들이 좀 표시가 되어지면 좋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바로 이 표시 기능을 통해서 눈금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눈금자를 통해서 어떤 개체나 글자의 위치 값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 눈금선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모눈 종이의 형태의 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작업은 주로 개체가 있을 경우에 유리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 텍스트 작업을 할 때에는 좀 너무 화면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니까 해제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편집 화면 상태에서는 눈금자를 활성화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문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방금 전에 사용한 바와 같이 이렇게 메뉴들을 다양하게 이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 메뉴를 우리가 MS 워드에서는 리본 메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
삽입, 그리기와 같이 각각의 메뉴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에 맞는 하위 명령 기능들이 이렇게 묶음 단위로 그룹화되어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어떤 메뉴 안에 있는 기능인지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주로 자주 이용하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기능들은 물론 단축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아이콘 기능을, 이 명령 기능을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저장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어떤 명령들이 있다면 그 명령들을 등록을 해서 메뉴 탭을 번갈아 이동하지 않아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글꼴을 변경하는 일이 많아서 이 글꼴 메뉴를 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글꼴의 명령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커서가 안쪽으로 포커스가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메뉴에 이렇게 인근에서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나타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메뉴가 등록이 됩니다. 정렬 아이콘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정렬을 많이 쓴다 혹은 이제 모든 아이콘들 다 등록이 가능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 가운데 맞춤 아이콘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등록을 하겠다 하면 자,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도구가 등록이 됩니다. 다만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상단 제목 표시줄에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좀 용이하지는 않은 위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 목록을 펼쳐서 리본 메뉴 아래의 표시로 변경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 아래의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가 아래쪽으로 별도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을 직접 실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는 뭐 어떤 아이콘을 등록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곳에다가 원하는 대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명령을 해제하고자 하면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 메뉴에 있는 리본 메뉴에 있는 메뉴 탭을 더블 클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리본 메뉴의 이 명령 그룹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메뉴 탭을 직접 눌러야지만 이렇게 메뉴가 표시가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축소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무 메뉴나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가 이렇게 다시 고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작업을 뭐 노트북이나 이런 곳에서 해서 이 화면이 좀 작게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리본 메뉴를 좀 최소화해서 작업 영역을 넓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이제 데스크탑 PC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보신다면 화면이 그 정도로 작진 않을 거기 때문에 메뉴를 이렇게 항상 고정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명령들을 등록해서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단축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S 워드에서는 단축키의 사용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컨트롤,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어떤 글씨를 복사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가 아니라 컨트롤 C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하잖아요. 이 워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그리고 키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단축키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도움말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도움말에서 도움말을 실행을 한 뒤
자, 이 도움말 작업창에다가 이렇게 단축키 혹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바로가기 키라고 합니다. 자, 바로가기 키 혹은 단축키라고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워드의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 MS 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부터 자, 이렇게 단축키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보여질 거예요. 네, 특히나 이 자주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업무에 굉장히 좀 효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문서를 열고 저장하는 등의 이런 단축키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단축키 내용들이 쭉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단축키 중에서도 우리 많이 이용하는 게 이런 정렬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할 때, 왼쪽으로 정렬할 때, 오른쪽으로 정렬할 때, 명령 기능을 이전으로 취소해서 이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컨트롤 Z, 컨트롤 Y와 같은 단축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도움말을 검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이 MS 워드에서는 Alt라고 하는 키를 이용한 조합의 단축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상단의 메뉴에 알파벳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Alt 키의 조합은 컨트롤 키와는 다르게 키를 동시에 눌러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눌러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알파벳이 보여지죠. 예를 들어 홈 메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알파벳 H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Alt 키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H만 눌렀다 떼시면 이렇게 홈 메뉴가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뭐 글꼴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글꼴이 F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FF를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커스가 글꼴 위치로 가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예를 들어 뭐 도둠이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서 글꼴 모양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명령이 나오면 자, 해당 명령을 눌러서 변경을 하고 그 다음 기능을 차례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문서 편집 작업을 할 때, 텍스트를 입력하고 수정한 어떤 직접적인 기능 이전에 이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좀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와 연관된 내용으로 이 엑셀의 옵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옵션 메뉴 누르면 이렇게 워드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기본 옵션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긴 한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일반이라고 하는 메뉴에 나오는 이 개인 설정 부분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작성된 보고서를 업무에서 공유하거나 사용을 할 때 이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이냐 여부를 구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이 사용자의 이름과 이니셜 같은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표시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화면에 항상 표시할 서식 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기호 모두 표시에 아마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건데요. 이 체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서식 기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내용을 입력하고 줄바꿈, 엔터를 어디에서 쳤느냐와 같은 이 기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지금 작은 점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점 표시는 스페이스바, 즉 띄어쓰기를 몇 칸을 했느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입니다. 이 서식 기호들은 실제 인쇄가 되지는 않으나 편집 작업 시에 검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꼭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에서 이 기호들이 반드시 보여지는 게 좋으나 만약에 이 기호를 숨기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옵션에 오셔서 이 서식 기호를 체크를 해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옵션에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다음번 문서 작성 시에도 기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홈 메뉴에 있는 단락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이렇게 편집기호 표시 숨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기호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표시 기호가 사라졌죠. 자, 다시 보고자 할 경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문서에서의 선택 사항이고요. 옵션에서 하는 기능은 자, 옵션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옵션에서의 표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즉 문서를 여러 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서 작업을 하는 동안 이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는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기호는 일단 모두 표시를 해두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자,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문서가 워드 문서, 즉 확장자가 docx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문서 형태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기본 값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걸로 변경을 해서 쓰셔라 라는 게 아니라 아주 드물게 다른 컴퓨터의 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제 똑같이 이용을 하는데 그 옵션이 달라져 있어서 그걸 모르고 그냥 문서 저장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문서 설정 옵션이 좀 변경되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용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 시간 기본으로 10분 되어 있는데요. 자, 업무에서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문제로 컴퓨터가 종료가 되는 경우들 간혹 있죠. 그런 경우에 미처 저장하지 못했을 경우 그 문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두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은 1분부터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경우 5분 정도 단위로 유지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은 현재 자동 복구 파일 위치라고 하는 이 위치에 복구용 임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파일이 있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저장을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에러로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워드를 다시 재실행하게 되면 그 복구된 버전의 파일이 열리니까요. 물론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임시로라도 5분 간격으로 저장되는 파일이 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문서 파일을 이제 공유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유된 이 파일이 다른 곳에서 열렸을 때 이 문서 안에 사용되어 있는 글꼴이 달라서 문서의 형태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고 해서 문서에 사용된 문자들을 포함해서 문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컴퓨터에서 이 글꼴이 없더라도 일단 문서 자체는 변함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 문서인 경우에는 이 파일의 글꼴 포함 옵션을 꼭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이 언어 교정은 우리 문서 작성하다 보면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빨간 밑줄 표시되는 거 있죠. 그런 맞춤법 검사에 대한 부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를 해줌으로써 화면에 그 메뉴 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입력할 때 문법 오류 표시가 아마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건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빨간색 밑줄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빨간색 밑줄이 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좀 번거롭게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입력할 때 문법 오류 표시를 체크를 지워두시면 빨간색 밑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특정 문자를 입력했을 때 그 문자가 자동으로 변환되게끔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영문을 입력을 할 때 그 옵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문을 입력했을 때 처음 두 문자가 뭐 대문자인 경우 자동으로 교정을 해준다라든지 보통 영어는 첫 문자를 쓸 때 앞문자를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변경해 준다라든지 이런 한영 자동 고침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옵션 때문에 우리가 한글 문서 편집을 할 때 좀 번거로운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특히 이 한영 자동 고침. 내가 한글을 쓰고 있는데 이 한글이 어떤 영문 표기와 일치하거나 또는 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내용들을 입력할 때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스템에서
보면서 아, 이거는 한글이 아니구나, 영어구나 라고 해서 임의로 한영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 자동 고침 옵션을 해제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입력과 결과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어떤 값들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 값을 특수 기호의 형태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그 뒤에 있는 강의를 통해서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이 자동 고침 옵션을 이용해 놓으면 특별히 문자표를 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한글이나 영어의 조합으로 이 기호들을 입력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도 이렇게 괄호 안에 C를 입력하게 되면 원문자 C가 입력이 된다라고 나오죠. 자, 괄호하고 주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글자가 나온대요. 정말 그런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의 위치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맨 마지막에다가 입력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하고 엔터를 쳐서 자,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괄호를 하고 제가 영어로 C를 쓰고 괄호를 닫아요. 자동으로 변경되죠. 그쵸? 그리고 아까 영어로 텔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입력을 하면 이렇게 괄호 안에 텔을 쓰면 전화기 모양이 나타나죠. 자, 이런 기능들이 바로 자동 고침 옵션을 이용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그런 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수 기호들, 자주 쓰는 기호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옵션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언어 교정에서 자동 고침 옵션 눌러주셔서 여기에다가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이픈 2개와 자, 이렇게 꺽쇠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화살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결과에다가 이제 화살표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건 여기 이미 있으니까 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미음을 입력하고 꺽쇠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이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삼각형을 넣겠다.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자, 한글 미음을 입력하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특수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해 주는 거죠. 뭐 이런 기호가 나타나게끔 하겠다. 자, 네모를 입력했다라는 건 나만의 약속으로 아, 여기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오른쪽 삼각형이다. 이런 표시인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문서 내에다가 아까와 같이 미음과 그 다음에 오른쪽 꺽쇠 눌러주시게 되면 기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교재 파일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패턴 형태의 언어 교정 문자들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시를 그대로 뭐 활용을 하셔도 좋고 그런 방법과 유사한 여러분들만의 이 자동 고침 옵션 기호들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첫 시간에는 이 MS 워드를 처음 실행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편집에 앞서 준비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설정들을 뭐 반드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작업을 하는 데에는 무방하지만 그래도 이런 설정들을 알아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따라 하셔서 설정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